2000년대의 어느 날 여러 유명 디자이너들이 모인 파티에서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 디터 람스에게 누군가 다가가 인사 대신 무언가를 소리칩니다. 람스, 애플이 당신의 디자인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에 애플은 디터 람스의 브라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은 맞다고 입장을 냈고, 디터 람스 또한 그들의 작업은 실로 눈부시다고 인정하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죠. 근데 그럼 이 발언을 하고 슥 사라진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태어나 여러 세대에 걸쳐 이름을 알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이나 이론은 각종 창작이나 연구에 있어서 거의 기준점과도 같은 영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모던 혹은 미니멀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 때 바우하우스 혹은 디터 람스의 후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한다며 빅엿을 광역기로 날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어떠한 패러다임 자체에 갇히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 그는 자신만의 위트와 감각으로 무수히 많은 제품들과 공간을 디자인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품위유지에 힘쓰는 유명 디자이너들에 비하면 마치 괴짜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는 바로 민주주의의 나라 프랑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이너 필립 스탁입니다. 그의 이름은 들어본 적 없을지 몰라도 이 문어같이 생긴 착즙기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보고 뭐야, 이딴 걸 만들었어? 라는 혹평을 했지만, 그가 디자인한 조명을 하나 사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주 약간. 이번에는 플로스의 미스 K를 비롯한 조명들을 통해 알아보는 원조 관종 디자이너 필립 스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플로스는 아르테미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조명 브랜드로 다양한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으로 멋진 조명들을 만든다는 것 또한 비슷한데요. 올해로 등장한 지 20주년이 된 이 조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브랜드들의 조명과는 달리 전반적인 생김새 자체는 상당히 좋게 말해 클래식하고 나쁘게 말해 그냥 평범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건상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해서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필립 스탁이 의도한 디자인인데요. 대체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이 조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함께 알아봐야 할 조명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 K보다 먼저 태어난 자매격인 미스 CC 조명이죠. 이 조명 또한 크게 보면 베이스와 전등가스로 이뤄진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필립 스탁은 이 미스 CC를 디자인할 당시를 회고하며 1980, 90년대의 조명 디자인은 어떤 조명 하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디터 람스와 동갑내기인 또 다른 독일 디자이너 리처드 사퍼의 아르테미데 TGO입니다. 당시 모두가 TGO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 말은 즉 다들 어떠한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는 얘기하죠. 그러고는 이것들을 생각할 게 많은 물건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의문점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담없는 명쾌한 쓰임새의 조명을 원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디자이너의 특정 미학을 강조하려는 욕망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과일을 하나 대보라고 하면 사과, 동물을 하나 대보라고 하면 전부 사자나 코끼리라고 답하듯 이유가 필요 없이 친근한 형태를 담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나름의 신소재를 이용한 클래식 스탠드의 재해석인 셈이죠. 근데 그게 왜 이런 허리가 잘록한 형태이며 이름이 미스 CC인지는 그만의 추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튼 이 미스 CC의 자매격으로 태어난 것이 더 나중에 태어났으니 여동생격인 미스 K 조명인 것인데요. 스탠다드한 구성의 잘록한 곡선의 조합으로 보아 자매임을 어느 정도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불투명한 디퓨저를 사용해 수수한 빛을 뿌리는 미스 CC와는 다르게 미스 K는 불을 밝히면 안에 있는 새하얀 두 번째 쉐이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불빛이 내부의 금색 코팅과 만나 화려한 그라데이션으로 빛을 퍼뜨리죠. 저는 이 두 개를 보고 있으면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미스가 붙어있으니 사람으로 상상해보자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첫째가 엄격한 가정교육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는 것과는 달리 둘째는 엇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미스 CC가 너무 튀지 않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라면 미스 K는 더욱 화려하고 당찬 느낌? 이 엄한 가정이었으면 벌써 등짝에 강타가 꽂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가 표현한 이 대비는 모두 이 조명의 이름과 형태를 보며 떠올린 저만의 망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평소 작업 스타일과 특유의 컨셉을 보면 이게 아주 망상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평범하지 않은 것을 평범하게,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하는데 도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1994년에 그는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사뿐한 가벼운 느낌의 조명을 만들기 위해 흰색 천을 그대로 늘어뜨린 쉐이드를 만들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안을 밑에서 훔쳐보는 듯한 변태가 묘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노린 것 같은데 어디 다른 것도 몇 개 봐볼까요? 앞서 나온 요건 이미 유명하죠. 오징어 요리를 먹으려고 레몬즙을 짜다가 생각난 디자인이라고 하죠. 독특한 형태와는 다르게 기능성은 개나 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를 두고 그는 무슨 소리죠? 이건 레몬즙을 짜기 위한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자는 물건이거든요.
대화가 아주 죽이 척척 맞을 것 같죠? 또는 20세기의 산업 디자인 거장들을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대표작을 하나씩 따와서 합친 형상의 혼종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스탠드에 M16을 갖다 박아버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앞서 나온 미스 CC의 동생격인 이 미스 K, 이 K는 실제로 그의 둘째 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실명이 그냥 K예요. K. 그에게는 총 5명의 자녀, 아라, 오아, 라고, K, 저스티스를 뒀는데요. 어딘가 독특한 느낌의 이 이름들은 사실 컴퓨터가 랜덤으로 생성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복불복으로 지어도 되나? 이 외국 이름이라서 발음은 별로 안 이상할지 몰라도 이게 한국어로 치면 김키읓, 박디귿 뭐 이런 거잖아요. 참, 이러한 발칙함은 비단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맥주 거품을 형상화했다는 아사히 본사 옥상의 구조물은 속칭 황금똥으로 불리기도 하며 도쿄의 어느 부촌에 있는 이 건물의 디자인적 컨셉은 무려 늪지대에서 올라온 초록색 괴물이라고 합니다. 이름까지도 수상함으로 남고 싶어서 나니나니 빌딩이라고 지었죠. 이 정도면 이것도 맥주 거품이 아니라 진짜 황금 그것일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이 조명의 이름과 형태에서 둘째의 일탈이 생각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이처럼 필립 스탁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그의 특유의 재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 혹은 재미를 불러일으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전혀 무겁지도 않고 형태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느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키치하지도 않죠. 이는 그의 민주적인 디자인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망상과 관계없이 이 램프는 그 자체로 충분히 예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몇백짜리 조명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네임밸류를 생각하면 가격 또한 착하죠. 그는 고품질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는데요. 때문에 단순히 잘 만들어진 제품을 뛰어넘어 소유하기에 매력적인 제품이 되기 위한 유의미한 어떤 것을 담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머가 될 수도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기존의 관념들을 끊임없이 뒤집으려 했으며 그 역시도 자신의 인생에 일이란 없고 호기심과 반항, 전복, 유머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품의 유머는 물론이고 욕을 먹을지언정 정치적, 윤리적,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그 어떤 디자이너보다 현대 아티스트적 감성이 충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욱 대단한 것은 재미만을 추구한다고 밝힌 그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로 재미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활동하는 동안 그의 상업적 성공이 마냥 좋은 점으로만 다가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퀄리티를 위해 그가 초창기부터 주로 선택한 소재는 플라스틱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 문제에 스스로 책임을 느낀 그는 본인의 작업 정신에 현타가 와서 한동안 은퇴 같은 자숙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무도 그를 콕 집어서 뭐라 안 했는데 은퇴를 한 부분이 넘치는 자기애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라 그것도 재밌지만 세상에는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감안하면 쉽게 내린 결정은 정말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그가 단지 권위적이고 상업적 성공만을 바라본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는 셈이죠. 조명으로 또 하나의 일화를 들자면 앞서 잠깐 지나갔던 관종력 높아 보이는 이 조명, 사실 이것은 2005년에 국제 분쟁이나 갈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애초부터 특정한 메시지를 갖고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총대를 금과 은으로 도금하여 분쟁의 모든 것이 이익과 결탁된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이 분쟁으로 인한 빈곤 퇴치 비영리단체에 기부되는 조명입니다. 날고 긴다 하는 동시대의 스타 디자이너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까지도 말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적으로 던지려고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처럼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상업성 이외의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가벼워 보이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신념을 가진 디자이너 필립 스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워낙에 디자인적 발상력이 기발한 사람이라서 명쾌한 생김새에 비해 의미를 알고 나면 오히려 난해하게 다가오는 작품들이 많기도 한데요. 하지만 좋든 별로이든 그가 실제로 그걸 즐기고 있기도 하고 100명이 사용한다면 좋든 싫든 100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디자이너라는 점이 곧 그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으며 그가 오래도록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엑스였습니다.